이야, 이거 이뻐졌는데 이거 사 마라. 어? 안녕하십니까, 메카니스텐입니다. 볼보가 중국의 지리자동차에 넘어간 지 10년, 그 사이에 볼보의 품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볼보가 경영난을 겪고 나서 포드에 넘어갔다가 또 중국에 또 다시 팔리는, 이렇게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볼보 자동차를 주문하면 최소 몇 달, 길게는 6개월, 9개월씩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참 많습니다. 볼보차가 생긴 이후에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현재 볼보차의 품질은 어떠한지 궁금한 분들도 상당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볼보에서 일하기 전에 일반 정비소에서 만져봤던 볼보는 포드 엔진이 들어간, 껍데기는 볼보인데 속은 포드인 이런 차들과, 또 경영난에 허덕여서 개발비 부족으로 오래된 기술을 계속 우려먹으며 만들던, 한국으로 치면 쌍용차 같은 그런 상태의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보차의 인식이 되게 좋지 않았고요. 안전한 차는 맞는 것 같은데 유지하는데 이렇게 장고장이 많으면 좀 소유한 내내 좀 짜증나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게다가 많이 팔리지도 않아서 중고 부품을 구하는 건 정말로 어려웠고, 새 부품은 독일차 뺨치게 정말 비싸서, 다른 나라는 사정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만큼은 오래된 중고차를 유지하기엔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느 분께서 볼보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안전한 거는 최근 다른 자동차들도 많이 따라온 듯하고, 또 중국으로 넘어간 뒤에는 좀 품질이 좀 별로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주 오래된 기술을 계속 우려먹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신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없던 시절에 만든 차들을 주로 봐왔고, 또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전에 개발해놓은 차를 계속 만들어 와서 품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포드의 부품이 대부분 사라진 게 2015년 이후의 모델들인데, 이때부터 만든 차들은 마감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고장도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전처럼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장고장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볼보도 마츠다처럼 포드가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뱉어낸 이런 회사들 중에는 품질이 좋아진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디젤 엔진 중에 일부에 들어간 파워펄스 호스는 한국 뉴스에 나올 만큼 문제가 많긴 합니다. 이 파워펄스 호스가 뭐냐면, 이 디젤 엔진 중에 일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압축 공기를 이렇게 통에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쫙 넣어주는 그런 장치인데, 근데 압력에 비해서 호스가 조금 약해서인지 굉장히 가는 호스입니다. 손가락 굵기밖에 안 되는 되게 가늘한 그런 호스인데, 이 약해서인지 호스가 터져버리는 문제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 조인트뿐만 아니라 호스 자체가 찢어져서 터져버려요. 심한 경우에는 10,000km도 가지 못했는데 찢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바꿨다는데 이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튼 중국에서 만든 각종 볼보 차량들이 호주와 한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품을 살펴보니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루마니아, 스페인 등 중국산 부품보다는 해외에서 만든 부품이 핵심적인 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몇몇 부품만 중국산으로 구성해서 중국 현지 생산하는 방식, 이런 방식에 더해서 개발 자체는 아직도 스웨덴에서 하고 있고, 또 품질 관리도 스웨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중국 자체 개발한,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차들에 비해서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엔진의 핵심 부품들은 독일산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말 뜯어보면은 센서고 뭐고 이렇게 조그만 부품 하나들도 독일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토요타나 현대처럼 연산 1000만 대 이상 혹은 그에 버금가는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웨덴에 모든 부품 공장을 짓거나 혹은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볼보에서 개발하기에는 이 단가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테니까 괜찮은 업체들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차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2022년형 X660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산 부품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산 부품을 많이 쓴 것인지, 혹은 중국 대주주인 지리자동차의 입김이 들어간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정말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품질이 어떨지는 정말 두고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볼보에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을 없애버릴 수준 간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아마도 이번에 나온 신형 엔진이 이 볼보에서 만드는 마지막 내연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래저래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데 실제 연비나 성능이 어떠할지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지난 석 달간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이거 영상을 기다려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메카닉스 10이었습니다.